계속해서는 오늘 탑3 종목은 어떤 걸로 투자해야 되는지 좀 세부적인 종목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핫한 섹터, 오늘은 제약바이오죠. 그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3개의 종목을 선별해봤고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영엘리서치 최진욱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올해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은 연초부터 참 많았는데 이게 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매달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이슈 속에 오늘 강한 종목도 있지만 제약바이오 안에서 또 안 가는 종목들도 공존을 합니다. 그쵸.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오늘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제바가 강한데 상승 배경. 이게 가장 큰 상승의 이유다라고 꼽는다면 김태성 본부장님은 뭘 꼽으시겠어요? 일단 오늘 반도체 IT가 사실 조금 쉬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도 업종이 쉬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쪽에 들어갈 수급이 다른 쪽을 갈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엑시트를 할 거냐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텐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주도주에서 나온 자금이 우리나라 증시 바깥으로 좀 엑시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섹터와 혹은 이제 이 기술력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쪽으로 이제 수급의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강했었던 쪽에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 대신에 이제 그동안 소외됐었던 쪽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붙어주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또 아마케라고 하는 이벤트도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흐름이 다른 섹터들보다 조금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시장인데 또 제약바이오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라는 주도 섹터가 쉬어가는 사이 수급이 순환매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주로 향했다. 4월에 암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또 하나의 상승 배경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이 미국의 중국 때리기라는 재료도 최근에 좀 부각됐었고요.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로 제약바이오주가 꼽히기도 합니다. 참 호재거리가 많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최진욱 본부장님 생각이 궁금해요. 이런 호재 많은 상황에서 종목 선별하는 게 되게 신중해지거든요. 네네. 어떻게 선별을 해야 지혜로운 선별일지 오늘 세 종목 꼽으실 때 뭘 기준 삼으셨어요? 저는 일단 신약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기업들 혹은 지금 FDA 쪽에 관련한 좀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김태성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제약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그만큼 다른 섹터 대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빠른 수익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만큼 빠른 또 손실률도 볼 수가 있는 좀 그런 섹터군이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수익성을 노린다고 하게 되면 좀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 부분들이 좀 많이 몰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4월, 5월 같은 경우는 아마케 부분들도 있고요. 또 신약 부분들 관련한 모멘텀, 또 FDA 관련한 모멘텀, 인상 같은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한 4월, 5월 같은 경우 좀 바이오 붐이라고 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는 좀 상승폭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반도체 쪽에 좀 빠지는 자금들이 2차 전지랑 일부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쏠리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그만큼 시장의 좀 주도주 역할을 또 했었던 또 제약바이오 섹터이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쪽에서 빠졌던 수급이 일단 바이오 쪽에 이동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시장만 놓고 보면은 좀 견조한 상승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자금이 나가지가 않는다는 게 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좀 실적이 확실히 좀 좋아질 수 있고 또 신약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손실을 낼 수 있다라는 이 공존을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께 각각 3종목씩 6개의 종목을 저희가 준비해달라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 기업부터 두 분의 선택을 열어볼 텐데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투자 매력이 높은 3위 기업은 이거였습니다. 보령과 셀트리온. 보령은 김태성 본부장님의 선택이죠? 네. 네, 한 줄 평으로 일단 매력을 좀 볼게요.
1조 클럽 가장 빠르게 도달 예정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보령하면 사실 이 광고에 대한 생각이 좀 먼저 들더라고요. 네. 보령 약국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제품 중에서 또 제일 잘하는 겔포스, 용각산 이게 다 지금 보령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1조 클럽을 가능하게 할 진짜 효자 사업이 또 따로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매출로 기준을 잡을 때 매출액 1조가 이제 메가클럽으로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어떤 이제 기준 네.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1조 클럽이 되지 않는 기업들 중에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이는 기업이 이제 보령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이제 이 보령이 1조 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카나브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카나브가 바로 이제 고혈압 제품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이제 고령화 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고혈압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해당 제품의 특허가 사실은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밀러 제약이 지금 나오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만들 수 있는 이 기업이 이 보령의 자회사 한 곳밖에 지금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이제 독과점적인 이제 높은 매출을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이 K캡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공동 판매권을 좀 갖고 있다 보니 올해 이 부분이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될 경우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 기록을 좀 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1조 클럽을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지금 보령이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7,500억 정도, 그러니까 8,000억에 달하는 이제 매출을 좀 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많이 안 벌어도 네. 이제 곧 1조 클럽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령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지만 실적을 기반한 베이스 기업으로는 저는 보령이라고 하는 기업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조 클럽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 보령이 3위 기업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최진욱 본부장님은 신약에 대한 기대감, 실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선택한 3위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셀트리온이었고요. 한 줄 평 보시죠. 합병 법인 실적. 이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짚어주십니다. 중요한 건 저희도 다 알긴 하는데,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 알레르기 천식 관련해서 이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진짜 품목허가가 완성이 되면은 주가가 또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사실 이제 4분기 셀트리온 실적이 좀 생각보다 부진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이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안 빠졌다는 부분들은 이미 좀 예상을 했었던 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공급량이 좀 조절이 되면서 좀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던 영향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과 같은 수준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고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합병 효과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원가율도 계속해서 하락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은 셀트리온 쪽에 대한 수익성은 충분히 개선이 될 여지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램시마이스시 쪽에 대한 국가 확대 출시 부분들까지도 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진펜트라 부분들의 PBM까지 점유율 확보 부분들의 모멘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유럽 입찰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은 셀트리온 쪽에 호재가 겹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익 성장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 역시도 좀 반등 시그널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좀 진펜트라를 좀 포함을 해서 미국 쪽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4분기 실적 부분들이 좀 부진은 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좀 합병 부분들 때문에 기존 공급량을 늘리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조건으로 붙는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 오히려 기존 실적 대비 플러스 알파 실적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평선도 전부 다 수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도 지금 전부 다 수렵을 해준다라는 것은 단기간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계속해서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로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그만큼 단기적인 박스권은 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19만 2천 원 돌파가 확실하게 나와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돌파 매매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집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수급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금 지금 들어와준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셀트리온의 올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좀 들어오는 기대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접근이 지금은 굉장히 좀 가능한 그런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이 큰 기업이고 모멘텀이 확실한 네네. 기업임은 분명한데 오늘 제약바이오 상승하는 거 보면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재료가 명확한 기업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데 셀트리온에 정말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보유 기간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올해 내내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일단 지금은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제가 셀트리온을 가지고 나온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밑단에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지금 LCLB 쪽이나 RTO제는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일단 뭐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일지는 예상은 해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주요 메이저들의 수급이 빠져나간다고 할 경우에 특히 또 바이오 쪽의 섹터의 수급이 개선이 돼 있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른,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만큼 매력도를 지금 위치해주고 있는 기업 쪽이 좀 많이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오히려 좀 금리 인하 기대감 부분들이고 바이오 쪽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지금 수급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연내 금리 인하 부분들이 좀 확정이 된 상황이다 네. 보니까 결국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 개선 여지는 충분하게 클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모멘텀이 있는데도 주가가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의 수급이 순환매가 좀 돌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로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좀 긴 호흡으로 지금이 가장 좀 인상적인 네. 자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가기에는 지금 자리에서 담아가기, 매집하기에 좋은 종목이었다. 셀트리온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기업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두 분이 꼽은 2위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선택은 삼일제약이었고요. 그리고는 레고캠바이오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 약간 트렌디하면서 벗어나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보니까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뭘 보고 투자해야 돼요, 삼일제약? 일단 뭐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이제 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라기보다는 제품들과 함께 신규 성장성에 대한 이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약바이오가 제가 사실 방송에 나와서 설명하기 제일 어려운 섹터와 기업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 황반변성 관련한 이 점안제를 만드는데,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올해 베트남 CMO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을 좀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작년에 이제 가장 많이 팔렸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녹내장 치료제인 모노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연간 매출액이 약 10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삼일제약의 시총을 보면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낸 매출 대비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골관절염 치료제인 이 로어시비빈트라고 하는 제품의 이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좀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죠. 코오롱 티슈진. 네.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제품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시총이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이제 3조 가까이. 근데 지금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부분이 시장에서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리레이팅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보자라기보다는요, 기존의 제품이 워낙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골관절염 치료제인 로어시비빈트가 시장에서 한 번 더 관심을 받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사실 시장의 트렌드는 네. HLB, 알테오젠, 맞아요. 또 본부장님이 갖고 온 레고캠바이오가 레고캠바이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은 워낙 지금 여러 번 많이 다뤘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살짝 피해서 이런 기업도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줄 평으로 본업이 잘 되는 상황에서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 과거의 코오롱 티슈진을 본다면 그 내용만으로도 주가가 올랐던 이력이 있기 그쵸. 때문에 역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삼일제약이었고요.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매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 이전 기대감, ADC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암학회에서 최초로 또 어떤 내용을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뭐 네네. 들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유독 레고캠바이오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붙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사랑이 돋보이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작년, 재작년, 뭐 올해만 딱 빗대어 봤을 때는 네. 생각보다 지금 암학회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보통 이제 바이오 쪽 하게 되면은 학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될 그런 여지들이 있다 보니까 뭐 기관이나 뭐 메이저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관심도가 좀 높았었는데 생각보다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좀 많이 죽어 나가면서 그만큼 학회에 대한 모멘텀 그렇게 지금은 강한 시점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제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지금 미국의 암학회 부분들에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총 5개 파이프라인을 지금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파이프라인의 좀 5개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좀 비임상 결과 기반으로 레고캠 바이오가 그간 기술 이전 계약을 계속 많이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의 좀 관심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좀 5개 파이프라인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인 눌림이 나왔지만 다시금 반등이 들어와주는 부분들도 일단 암학회 부분들 관련한 지금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좀 차별화된 기술력까지도 이번 학회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기술 이전 부분들의 계약은 한두 건으로 끝나지가 않고 오히려 5건 이상까지도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앞전에 좀 성장성이 계속해서 풍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계약을 이미 6개, 7개까지 체결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밑받침이 이번 레고캠 바이오 학회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좀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서 명확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저는 신고가 한 번 더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 탑2는 삼일제약과 레고캠 바이오였습니다. 자, 이제 1위 기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위 기업 미리 살짝 봤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기업들 선택됐습니다. 투자 매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김태성 본부장의 한미약품,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의 알테오젠이었습니다. 한미약품부터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높은 기대감이라고 주셨는데 사실 경영권 분쟁 중인 한미약품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 우려 저희가 체크하고 넘어갈 건 없을까요? 체크는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데 어떤 변동성을 주는 이슈가 아니라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음에 이제 또 변동성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상황은 모녀와 어떻게 보면 두 형제 간의 좀 싸움이 된 상황이라서 이번 주주총회 이후에 한번 수급적인 변화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런 이슈는 뭐 단발적으로 강하게 반영이 되면 좋죠. 네. 주주 입장에선. 하지만 이걸 좀 떠나서 기업 본연의 가치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 지금 우리가 한미그룹주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것, 뭐 그것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 한미약품은 국내 비만 치료제 선도 기업으로 지금 맞아요. 인식이 되고 있어서 이쪽에서 어떤 성과를 좀 빠르게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비만 치료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뭐라 그랬죠? GLP-1이라고 또 그러잖아요. 이 GLP-1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2기업밖에 없고 한 군데가 지금 한미그룹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뭐 나머지 한 군데는 동아ST입니다. 일단 이 한미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뭐 지금 임상 1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빠르게 다른 기업들보다 시장에 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위치에서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아가도 괜찮은 한미약품이다. 김태성 본부장의 선택이었고 최진욱 본부장의 선택 알테오젠으로 넘어가 볼까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년에 키트루다 SC 제형 출시 예정인 걸 짚어주셨어요. 제형 변화가 사실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네네네. 있잖아요. 다만 주가가 100%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보세요. 사실 지금 주가가 레벨업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하긴 네. 했습니다. 네, 지금 레벨업을 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에서도 연기금이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일단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은 오늘 좀 순매도세가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담긴 매물에 대비해서는 오늘에 좀 나가는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알테오젠 쪽에 지금의 주가가 고가라는 인식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도 연기금의 좀 매수세가 강하진 않지만 일단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이 향후에 좀 한 번 더 긍정적인 수급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머크사랑 독점 계약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 상승 랠리가 좀 시작이 됐었어요. 다만 지금 키트로드 SC 제형이 내년 출시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번에 마일스톤 6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까지 추가로 또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알테오젠 같은 경우 실적을 그렇게 잘 내던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머크사를 통해서 실적
성장이 고공행진이 정확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인간 히알루로 니다제 주사 기반 제형 부분들이 네. 사실 생각보다 지금 뭐 많은 바이오사에서 지금 계속해서 진입장벽, 그러니까 초기 시장에 지금 들어와 주려고 하는데 이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독점 자체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기술 장벽이 굉장히 좀 높고 또 특허 부분들을 좀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바이오사들이 들어와 준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 진입장벽을 계속 좀 유지해 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알테오젠 쪽에 좀 독단적인 외형 성장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가격도 굉장히 좀 높다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한 21선 이탈 안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성장성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주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평을 이 키트루다 SC 제형 말고 독주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변경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 마지막 종목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